제44화 탈출. 하필은 창호가 어떤 방법으로 타겟을 기습하는지 익히 본 적이 있다. 그는 송곳으로 급소를 빠르게 찔러 상대방을 무력화시키고 극도의 공포감을 느끼게 만든다. 하필이 기억하는 창호의 초식이었다. 그뿐 아니라 상대가 생각하는 공격의 시점보다 훨씬 빨리 타격을 가하므로 상대가 미처 준비할 시간을 주지 않는다. 또한 상대에게 가하는 고통이나 공격의 수준도 보통보다 10배는 더 가학적이고 잔인하다. 아마 창호는 스파이로서 생존하기 위한 자신만의 방법을 완전히 몸에 익힌 게 분명했다. 하필은 창호가 미처 생각지 못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했다. 지난 첫 대결에서도 어둠 속의 대결에만 집중한 나머지 하필이 문을 열고 나가는 수는 생각을 못했다. 아마 이번에도 자신만의 방법대로 하필을 공격할 것이다. 하필은 그것을 노려야겠다고 생각했다. 물론 이 방법이 잘못되면 죽는다. 하지만 지금 창호를 정석대로 상대해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필은 어차피 창호가 기습할 것을 대비해서 몸에 보호구를 둘렀다. 겨드랑이 높이에서 아랫배까지 두꺼운 장판을 우려 바지에 넣고 윗도리를 입었다. 아무리 송곳을 날카롭게 찌른다고 해도 장판을 한 번에 뚫기는 힘들다. 적어도 조금 박히고 말 것이다. 그럼 송곳을 바로 빼기 힘들 때를 노려 하필은 창호의 손을 공격하기로 했다. 아주 쉽게. 하필은 윤서를 일부러 뒤를 따라오게 하고 앞으로 달려가면서 그 장면을 창호가 보고 기습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좁은 골목길을 나와 코너를 돌 때마다 창호가 나타날 걸 생각하면서 몸이 방패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다. 그리고 예상대로 창호가 하필에게 달려들었다. 창호는 하필의 눈을 쳐다보면서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송곳을 잡은 창호의 오른손 손목에 묵직한 뜨거움이 느껴졌다. 하필에게 또 당했다. 오른손목의 대동맥이 끊긴 것이 분명했다. 하필은 송곳이 몸쪽으로 들어오자 가볍게 커터만 드르륵 꺼냈을 뿐이었다. 나머지는 창호 스스로가 자신의 오른손을 비틀어서 대동맥 깊숙이 커터날을 밀어넣은 것이다. 지금 송곳 넣고 지혈 안 하면 4분 이내 사망 100%. 그러나 창호는 오른손을 그냥 둔 채로 왼손으로 송곳을 빼서 하필의 경동맥을 찌르려 했다. 하필은 가볍게 피하면서 창호의 발 앞에 식용유를 뿌렸다. 창호는 거기에 신경 쓴 나머지 다음 공격을 못했다. 잘못해서 넘어지면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기 때문이었다. 창호는 지금 바로 하필과 윤서를 죽인 후 지혈을 하려는 것이었다. 하필은 창호가 머뭇거리는 틈을 타서 창호와 방향 바꾸기에 성공했다. 장모사님 달려! 윤설은 하필과 눈 한 번 마주치고 전력 질주로 도망갔다. 창호가 뒤로 돌다가 휘청거리며 식용유 범벅 바닥에 넘어질 뻔했다. 순간 하필이 창호의 오른손 대동맥을 손으로 움켜잡았다. 이미 중심을 잃은 채 넘어지기 직전의 창호는 하필을 원망스럽게 쳐다봤다. 하필은 창호를 불쌍하게 내려다보며 한마디 했다. 이게 아마 네가 그동안 죽인 사람들에 대한 죗값이라고 생각해라. 하필은 창호의 오른손을 놓았다. 순간 창호의 오른손목에서 피가 분출되기 시작했다. 하필은 식용유통을 버리고 윤설이 간 방향으로 달려가기 시작했다. 교주는 한선에게 하필과 윤설이 도망치는 모습을 CCTV로 보여주었다. 지금쯤 노창호 씨가 장윤설 씨를 죽였을 거예요. 네? 한선은 아무리 하필이 장윤설을 좋아한다고 해서 장윤설을 죽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었다. 어떻게? 미안합니다. 동물 실험실에서 정이 많이 들었을 텐데 그래도 백신을 가지고 도망치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신을 왜 가져가요? 본인은 면역도 있으면서. 한선은 무의식 속에서 장윤설을 죽일 명분을 찾고 있었다. 교주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있었고 어떻게든 한선을 붙잡아두고 싶었다. 그리고 창호가 하필까지 죽이고 오면 어쩔 수 없었다고 둘러댈 생각이었다. 그때 신도 한 명이 교주에게 다가와 창호가 하필에게 당한 얘기를 해주었다. 교주는 한선한테 잠시 있으라며 자리를 떴다. 눈치 빠른 한선은 일이 잘못돼 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다. 창호는 의료실로 달려갔다. 이미 비범벅이 된 상태로 스스로 의료진! 외치며 의료실 안으로 뛰어들었다. 상근 의사 2명이 창호의 팔을 꿰매려고 했으나 상처가 너무 깊어 일단 지혈이 우선이라고 판단해 응급조치만 한 상태에서 교주에게 연락했다. 창호는 의식이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계산을 때려보았다. 지금 이 신도 중에 헬기를 운전하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나온다면 바로 자신은 여기서 죽을 가능성이 100%다. 교주는 바로 자신을 버릴 것이다. 하지만 신도 중에 헬기를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자신은 산다.
어떻게 해서든. 창호가 그런 상태에서 기절을 했을 때 교주는 이미 신도들에게 헬리콥터 조종 가능자를 알아보라고 시켜놓은 상태였다. 교주는 의식을 잃고 누워있는 창호를 보면서 한심하다는 표정을 지었다. 살 확률은? 의료진들은 교주에게 지금 바로 수혈한다면 살 확률이 높다고 했다. 빨리 수혈시키세요. 교주는 창호를 너무 믿었던 걸 후회했다. 뭔가가 모두 꼬여버렸다. 분명 자신이 창호에게 넘긴 쪽지를 사전에 저쪽 누군가가 본 게 분명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측근들을 데리고 이들을 잡으러 다니는 것은 마투교 전체의 분위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제 교주에게 있어서 마트는 일종의 교우가 아니라 새로운 사회, 뉴 소사이어티로 탈바꿈을 해야 할 시기다. 그래서 일부러 태극 문양과 666을 섞은 엠블럼을 서서히 마트 곳곳에서 없애버렸다. 지금 교주에게 도전하는 사람들은 그때의 종교에 지나치게 집착한 것들이다. 교주는 처음 그걸로 재미를 봤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수단에 불과했다. 하지만 블랙리스트를 죽이는 걸 창호한테만 시켜놓은 것은 아니므로 좀 더 기다려보기로 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디젤 엔진 소리가 크게 들렸다. 주차장 3층에 멈춰있던 대형 트럭과 버스가 동시에 엔진음을 토해내고 있었다. 석희는 정준과 규원을 데리고 숨어있다가 어디로 올라타야 할지 몰라 망설이고 있었다. 어디선가 숨어있던 사람들이 버스와 트럭 쪽으로 달려가는 게 보였다. 하필과 윤술도 그즈음 3층 주차장에 도착하고 있었다. 하필의 시야에 3층 주차장이 들어왔다. 해가 떨어져 주차장 3층 사이의 하늘이 붉게 변해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2달 정도 잠들어 있던 대형 차량들이 불빛을 발하고 있었다. 하필은 아직 100m 이상 남은 거리를 달려가며 그들이 한 말을 떠올렸다. 저희를 도와주세요. 나머지 사정은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리스트만 주시면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날이 어두워지면 반드시 여길 나가야 합니다. 통로는 하나예요. 하필은 저들이 얘기한 통로는 원형으로 된 마트의 주차장을 말하는 것이고 저 트럭과 버스에 탑승하기 위해서는 탑승권이 필요한데 그 리스트라는 것이 탑승권을 말하는 것일 거라고 생각했다. 아직 하필은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저 버스에 올라타야만 하는 숙명에 놓이게 된 것이다. 창우는 하필과 윤서를 죽이려고 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남아있을 수는 없다. 그때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얼핏 버스와 트럭에 적어도 50명 이상의 사람들이 올라타는 게 보였다. 그때 어디선가 하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하필이요! 정준과 규원의 목소리였다. 그들은 트럭 위로 못 올라가고 있었다. 승차를 거부당한 것이다. 하필은 버스 입구 쪽에서 자신과 담배를 피우던 2명을 발견했다. 버스가 움직이려고 하자 하필이 버스를 가로막았다. 3층 주차장 쪽 부근의 CCTV들이 하나씩 박살나서 화면이 사라지고 있었다. 그때 교주가 들어왔다. 교주는 표정으로 상황 실장에게 물어봤다. 부교주님과 건부장 그리고 정부장과 장부장 그만! 교주는 황급히 말을 끊었다.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그보다 정부장과 장부장은 자신이 창우 말고도 블랙리스트를 준 2사람이었다. 그런데 2사람이 배신했다면 이미 부교주와 권부장은 이틀 전에 자기들이 살생부에 올랐음을 알았을 것이다. 막을 수 있는 방법은요? 5개 주차장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3층 외의 모든 진입로에 장벽을 쌓아놔서 주차장 입구를 막으면요? 그건 가능합니다. 포크레인 같은 걸로 막으면. 하지만 그 다음은 싸워야죠! 반란 세력인데! 한선은 상황실 뒤에서 얘기를 듣고 있다가 자리를 떴다. 하필은 윤설과 함께 버스에 올라탔다. 그리고 권 부장이 운전석 뒤에 정 부장과 장 부장이 그 옆자리에 앉았다. 출발! 규원과 정준과 석희는 트럭에 올라탔다. 하필이 적은 리스트를 정 부장에게 보여준 것이다. 정 부장은 트럭에 그들을 태우라고 신호를 주었다. 하필은 트럭과 버스에 탄 사람들을 빠르게 살펴봤지만 한선은 발견할 수가 없었다. 그때 권선실이 하필을 보며 말했다. 정한선 씨는 잊어버리세요. 지금 교주가 끔찍하게 챙기고 있을 테니까. 하필은 권선실이라는 여자가 진짜 신기가 있는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다. 버스가 드디어 원형 트랙에 들어선 듯 회전을 시작했다. 운전사가 거침없이 엑셀을 밟았다. 뭐 때문에 이토록 급하게 탈출하려고 하는 걸까? 하필은 그만큼 교주가 무서운 존재라는 생각을 했다. 앞에 가던 트럭이 급정거하면서 버스도 브레이크를 잡았다.
하필은 보스가 주차장 가드레일을 향해 미끄러지는 순간 창밖으로 저 멀리 한선이 뛰어드는 걸 보았다.